참담한 심정의 기훈은 그 귀한 아기를 두 팔에 꼭 껴안은 채 형언할 수 없는 비애에 잠겨 덩그러니 서 있었어. 그것은 실로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광경이었어. 그 처절한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말이야,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생존자들이 끔찍하기 그지없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말아. 그들의 목표는 실로 비열하기 짝이 없었지. 다음 게임에서 아무런 방비도 없는 기훈과 갓난아기 그리고 민수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어. 곧 닥쳐올 참혹한 공포를 암시하듯 숨 막히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도는 게 느껴졌지. 바로 그때 프론트맨이 교묘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기훈에게 칼 한 자루를 건네는 거야. 그는 기훈에게 자기 자신과 아기를 살리려면 다른 참가자들을 해쳐야 한다고 부추겼어. 프론트맨의 말은 독처럼 달콤했어. 그들이 점든 틈을 다 해치우면 기훈과 아기가 모든 걸 독차지하게 될 거라고 속삭였지. 그는 456번 참가자 아직도 인간을 신뢰하나? 라며 영혼을 뒤흔드는 궁극의 질문을 던졌어. 숙소로 돌아온 기훈은 세상의 온갖 무게를 짊어진 듯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속으로 되돌아갔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프론트맨은 과거 일남이 자신에게 동일한 제안을 했던 순간을 회상했지. 그는 자신의 주저함, 내면의 고뇌, 그리고 마침내 내렸던 그 참혹한 선택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 명백한 죽음 앞에서 그는 동료들이 잠든 사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는 길을 택하고 말았던 거야. 그것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한 순간이었고 그는 그 이후로 내내 그 굴레를 지고 살아왔어. 그의 유일한 자기 변명은 다른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지. 그래서 프론트맨은 기훈이 마치 자신의 과거를 재현할 것처럼 종대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예리한 기대를 품고 주시했어. 하지만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결단이 빛을 발하는 순간 기훈은 걸음을 멈추었어. 그는 새벽이 자신은 선한 사람이니 다른 이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되새겼던 거야. 기훈이 칼끝을 내리는 그 순간 프론트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어. 자신이 이 잔인한 심리전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지. 한편 노을은 중앙 건물 외벽의 거대한 환풍구에 도달했어. 단 한 발의 정밀한 사격으로 그녀는 환풍기 모터를 파괴하고 자신만의 침투 경로를 확보했지. 그녀는 비좁은 통풍관으로 기어들어가 시설 내부로 잠입하기 시작했어. 같은 시각 안개자욱한 바다 위에서는 병든 딸의 아버지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지. 그는 중상을 입은 몸으로 달을 위해 온갖 역경에 맞서는 진전한 영웅이었어. 그 자욱한 안개 속 바다 어딘가에서 준호는 섬으로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어. 바로 그때 보트의 무전기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그것은 바로 그의 형 프론트맨이었어. 그는 물러서지 않으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지. 준호의 대답은 순수하고 거침없는 용기 그 자체였어. 그게 대가라면. 지금 그의 경이로운 용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최종 게임이 발표되고 참가자들은 경기장으로 향했어.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으로 노을은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와 장교의 숙소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어. 그녀는 샤워기 물소리를 들으며 몸을 숨기고 행동에 나설 최적의 때를 기다렸지. 장교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자신의 무기를 정조준하고 있는 위풍당당한 노을과 마주하고 말았어. 그녀는 그에게 병든 소녀의 아버지인 246번 참가자의 모든 파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어. 그는 순순히 복종했지만 이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
그는 모든 기록의 원본 서류가 프론트맨 사무실 내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털어놓았지. 그는 자신과 프론트맨만이 그 최상층에 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 그 사이 참가자들은 광활하고 적막한 경기장에 도착했어. 중앙에는 각각 사각형, 삼각형, 원 모양의 선명한 형태를 지닌 세 개의 거대한 구조물이 솟아 있었지. 이것은 게임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최종 결전이 될 거야. 슉! 참가자들은 차례로 사각형 탑 꼭대기로 향하는 승강기에 몸을 실었어. 이제 그들은 지상에서 아득히 높은 곳에 있는 넓은 발판 위에 서 있었지. 높은 관람창 너머로 구역질 날 만큼 조연한 VIP들이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 최후의 잔혹한 게임의 이름 하늘 오징어 게임을 공개했어. 같은 시각 노을은 장교에게 자신을 프론트맨의 사무실로 안내하라고 강요했지. 그들이 승강기에 오르는 순간 그는 경악스러운 배신과 함께 그녀의 무기를 향해 덮쳐들었어. 그들은 실로 처절할 만큼 맹렬하게 격투를 벌였어. 격투는 복도까지 이어졌고 장교는 노을을 제압해 바닥에 내던졌지. 그는 그녀 위에서 군림하며 조롱했고 가장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폭로했어. 그는 그녀가 놀이공원에서 246번 참가자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지. 그녀는 그들을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그녀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차갑게 말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칼을 뽑아 덤벼들었지만 노을은 경이로운 반사신경을 발휘해 그를 바닥에 매다 꽂았어. 자. 장교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그녀의 머리에 유리잔을 내리쳤지. 그녀가 부상으로 쓰러져 있자 그는 둘 다 소중한 일을 잃은 북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어. 그는 신장 하나를 구하지 못해 애지중지하던 단 한 사람을 잃었던 자신의 비통한 사연을 털어놓았어. 그리고 바로 그때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함으로 그가 그녀의 신장에 칼을 그대로 박아 넣어버렸어.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목격한 가장 비통하고 악의적인 공격 중 하나였어. 그가 화면 속 게임을 보려고 몸을 돌린 사이 노을은 소리 없이 승강기를 향해 움직였지. 그는 이제 저 세상에 있는 내 아이에게 갈 시간이라고 울조렸는데 실로 악마의 속삭임 같았어. 하지만 그가 몸을 돌렸을 때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승강기 문을 붙잡고 버텼어. 그녀는 아까 떨어뜨렸던 총을 집어들었고 그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가슴에 여러 발의 총알을 퍼부었어. 그것은 실로 통쾌하고 청당한 응징의 순간이었지. 탑 꼭대기에서 아나운서는 최종 대결의 규칙을 설명했어. 매 15분마다 그들은 발판에서 떨어뜨릴 사람 한 명을 지목해야만 했어. 만약 한 명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 기둥 위에 전원이 탈락할 것이었지. 모든 시선이 즉시 기훈과 갓난아기에게로 향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 무리가 그들을 향해 다가올 때 민수는 끔찍한 환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홀로 서 있었지. 그는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타노스와 나무의 환상을 보았어. 무리는 게임을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정대가 버튼을 눌러 카운트다운을 작동시켰어. 신속한 투표 끝에 그들은 민수를 첫 번째 탈락자로 결정했지. 공황 상태가 덮치자 타산적인 몽이는 침착하게 긴 금속 막대를 움켜주었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사용해 괴로워하던 민수를 구조물 밖으로 밀쳐버렸어. 마지막 찰나 민수는 죽음으로 추락하기 직전 딸 세미의 손을 다시 한번 잡는 모습을 상상했어. 장면은 다시 바다로 추격팀이 246번 참가자를 막다른 곳으로 몰았지만 아직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
모든 게 끝났다고 여겨진 바로 그 순간 준호와 용병이 마치 응징의 전사처럼 나타났어. 그들은 경탄할 만한 전문성과 타이밍을 선보이며 추격자들을 제압했지. 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준호는 섬의 위치를 물었어. 246번 참가자는 안개 너머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을 가리켰고 드디어 목표가 시야에 들어왔어. 샥! 프론트맨의 사무실에서 노을은 역대 모든 게임 기록이 담긴 기록 보관소를 발견했어. 그녀는 심지어 1번 참가자로 변장한 일람 회장의 밀랍 인형까지 찾아냈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서류들을 뒤졌고 드디어 그녀가 찾던 것 바로 246번 참가자의 기록을 발견했어. 그녀는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보를 손에 쥐게 된 거야. 다시 경기장, 가느다란 통로가 다음 탑인 삼각형으로 이어졌어. 생존자들이 새로운 발판 위로 올라서자 모두의 시선이 기훈에게 집중되었지. 몽이는 먼저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들이 타이머를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영리하게 제지했어. 의견은 분명했어. 무력한 갓난아기가 다음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 353가자가 막대를 잡고 기훈에게 아기를 그 끝에 올리라고 말했어. 하지만 기훈은 놀라운 강인함을 보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 그는 자신이 없어진 후 다음 라운드에선 어쩔 것이냐고 물으며 그들에게 맞섰지. 353번 참가자가 주저하는 바로 그 순간 203번 참가자가 섣불리 시작 버튼을 눌러 모든 것을 혼돈에 빠뜨렸어. 두 번째 라운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압박감은 크게 달했어. 203번과 353번 참가자가 막대를 차지하기 위해 격투를 벌이면서 긴장감은 폭발했지. 구조물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몽이가 또 다른 교묘한 꾀를 내며 개입했어. 그들은 가위바위보로 기훈과 맞설 사람을 정했고 336번 참가자가 지고 말았지. 그들의 계획은 교활하면서도 비겁했어. 그들은 재킷을 엮고 그의 허리에 임시 밧줄을 만들었지. 계획은 그가 기훈의 환심을 사서 둘 다 중앙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이었어. 336번 참가자는 공정한 제비를 뽑자고 제안하는 척하며 조심스레 다가갔어. 하지만 기훈은 너무나도 영민해서 그런 뻔한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 그는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지. 그러자 336번 참가자가 앞으로 뛰어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끌어당기기 시작했어. 하지만 기훈은 프론트맨이 준 칼날을 휘두르며 번개처럼 반응했어. 단 한 번의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밧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지. 정말 환상적인 움직임이었어. 이제 336번 참가자는 목에 칼날이 겨눠진 채 탑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비틀거리고 있었어. 그의 뒤에서 몽이가 막대를 들고 나타나 지금껏 중 가장 경악스러운 행동을 저질렀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336번 참가자를 발판에서 밀어 떨어뜨렸어. 그러고 나서 그는 기훈에게 돌아서서 이제 그들이 같은 편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상황이 이보다 더 거칠어질 수 없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몽이는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을 폭로했어. 그는 자신이 바로 그 갓난아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거야. 기훈은 과거를 되짚어보며 몽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어.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다른 참가자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계획을 세웠어.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락인 39번 참가자를 공격해서 다음 탑으로 끌고 가 희생시키기로 결심했지. 그것은 순수하고 거침없는 비겁함과 잔인함의 극치였어.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중심인 기훈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어. 샹!
그는 칼을 들고 개입하며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지. 참가자들이 거부하자 발판 위에서 거대하고 격렬한 난투가 벌어졌어. 헤헤이! 353번 참가자는 몽이를, 203번 참가자는 기훈을 공격했어. 멍이는 재빨리 3533번을 제압하고 그를 탑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기훈은 인상적인 새 칼솜씨를 선보이며 203번 참가자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성공했지. 이제 100번 참가자만이 남아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어. 그는 상금의 일부만 받겠다고 제안했지만 몽이의 탐욕은 끝이 없었어. 몽이는 그를 밀어 떨어뜨리면 더 많은 몫을 챙길 수 있다고 냉정하게 계산했지. 그리하여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100번 참가자를 밀어 죽음으로 내몰았어. 그러자 마지막으로 부상당한 39번 참가자가 놀라운 저항의 몸짓으로 난간까지 기어갔어. 그는 자신이 그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탑에서 몸을 던졌어. 이제 남은 사람은 단 3명, 고결한 기훈, 순수한 아기, 그리고 기만적인 몽이뿐이었어. 그들이 마지막 탑으로 가려 할 때 몽이가 먼저 건너가 막대로 통로를 막아버렸어. 그는 기훈에게 자신이 딸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를 넘기고 뒤에 남아 죽음을 맞으라고 요구했지. 그것은 부를 위해 자기 자식까지 희생할 준비가 된 아버지의 궁극적인 배신이었어.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프론트맨은 배 한 척이 섬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그것은 바로 준호였어. 그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홀로 섬에 잠입했지. 그리고 가장 가슴 찢어지는 장면에서 노을은 마침내 기록 보관소에서 자신의 파일을 찾아냈어. 그녀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딸이 세상을 떠났음을 확인하는 잊을 수 없는 쪽지를 읽었어. 그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려 눈물을 쏟아냈어. 그 참혹한 순간 그녀의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 나버린 거지. 경기장으로 돌아와서 기훈은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단을 내렸어. 히히히.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통로에 내려놓고 몽이가 아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안 뒤로 물러섰어. 하지만 그것은 모두 네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기발한 계략의 일부였어. 몽이가 한눈을 파는 사이 기훈은 203번 참가자의 몸에서 칼을 뽑아들었지. 통로가 막 접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 기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슬아슬한 순간에 공중으로 도약했어. 그는 마지막 탑에 착지했고 최후의 대결에서 몽이와 맞설 준비를 마쳤지. 두 사람은 실로 놀라울 정도의 맹렬함과 절박함으로 격돌했어. 몽이는 칼을 쳐내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아기를 난간 너머로 매달아 버린 거야. 기훈은 칼날을 놓고 뒤로 물러서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가 물러서는 순간 몽이는 칼을 향해 달려들었고 싸움은 더욱 격렬하게 재개되었지. 그들은 끔찍한 추락 속에서 탑 옆으로 함께 굴러 떨어질 때까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어. 순전히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절박한 순간에 기훈은 노출된 금속 막대를 붙잡는 데 성공했어. 멍이는 기훈의 재킷을 붙잡았지만 천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기 시작했지. 소매가 완전히 찢겨나가고 몽이는 아래의 깊은 틈으로 추락하여 최후를 맞이했어. 자, 기훈은 부상당하고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다시 위로 올라왔고 그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 그는 그들이 마지막 라운드의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즉 몽이의 죽음이 무효라는 것을 깨달았지. 덩제실에서 한 장교는 기록 보관소를 불태우고 이제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노을을 발견했어. 바로 그 순간 빛나는 버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그것을 눌렀어.
제후의 15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그에게 남은 시간을 똑딱거리며 세고 있었지.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노을은 기운을 바라보았고 그녀 자신의 선택 또한 저울에 달려 있었어. 단 3분을 남겨두고 기훈은 아기를 팔에 안았는데 이는 순수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었어. 그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지켜보고 있는 프론트맨에게 우리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야 라는 마지막 강력한 메시지를 속삭였어. 그리고 나서 기훈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난간에서 뒤로 몸을 던졌어. 진정한 영웅의 최후였지. 자, 그의 이타적인 행동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노을이 소총을 내리고 삶을 택하도록 영감을 주었어. 그것은 심지어 프론트맨 자신 깊숙이 묻혀있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의 잔재마저 일깨웠지. 그러자 프론트맨은 전원 철수를 명령하고 섬의 자폭 시퀀스를 가동시켰어. 이제 시설 안으로 들어온 준호는 동일한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달린 폭탄을 보았지. 프론트맨은 기훈의 미동 없는 형체에 다가갔고 마침내 한 인간의 영혼을 건 싸움에서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어. 한편 준호는 버려진 VIP 라운지를 발견하고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그의 형과 눈이 마주쳤어. 준호는 설명을 요구하며 그에게 소리쳤지만 프론트맨은 그저 몸을 돌려 떠날 뿐이었어. 헬리콥터와 대형 화물선이 혼란을 틈타 탈출한 노을을 포함한 모든 인원을 대피시켰어. 섬 전체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타오르는 바로 그 순간 준호는 물에 잠긴 터널을 통해 대담무쌍한 탈출을 담행했어. 자, 그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영화 같고 숨막히는 탈출 장면 중 하나였어. 6개월 후 노을은 한 놀이공원에서 소녀의 아버지를 만났고 그의 딸은 이제 완쾌해 있었지. 그 후 중국에 있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단서를 가진 브로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였지. 도시의 다른 곳에서 준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발견했어. 아기가 그곳에 있었고 참가자의 재킷에 쌓여 있었으며 456억 원의 상금 전액이 든 신용카드가 함께 있었어. 우리는 또한 마침내 지켜진 약속인 새벽의 어머니와 남동생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재회를 목격했지. 프론트맨은 기훈의 딸을 찾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어.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그의 재킷과 상금이 든 신용카드가 담긴 상자를 건네주었어. 이 행동은 그가 일어난 일에 대해 회한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했지. 그리고 마지막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에서 프론트맨은 길모퉁이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모집책 헬라를 발견하고 둘은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눈빛을 교환하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었어. 자,